오늘도 우르노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창작 소설 아멜의 뉴런 제8장 안데스의 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셔요. 제8장 안데스 공며. 산티아고 공항의 공기는 서울의 그것보다 훨씬 날카롭고 건조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기묘한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고산지대의 압력 차이가 아니었다. 안데스 산맥 전체가 거대한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우주에서 내려오는 주파수를 수신하고 있는 듯한 대지의 울림이었다. 공항 입국장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입국객의 여권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팍에 달린 소형 주파수 측정기를 향해 있었다. 신종족이 장악한 정부 기관들이 드디어 대놓고 에너지 변곡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검문소를 지날 때 측정기의 바늘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잠깐, 거기 멈춰. 검은 제복을 입은 사내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피부는 인간의 것이었으나 안경 너머로 비친 눈동자 속에는 아까 우주에서 보았던 그 붉은 크리스탈의 잔상이 맺혀 있었다. 그는 내 가방을 뒤지는 대신 내 목덜미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흡수 에너지가 내 몸속의 힉스 파동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내 안의 우주를 극도로 작게 응축했다. 거대했던 에너지가 원자보다 작은 점으로 모이자 측정기의 바늘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사내는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통과시켰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나는 낡은 픽업 트럭 한 대를 빌려 안데스 산맥의 그곳으로 향했다. 심장 부인 카레테라 어스트랄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거대한 침엽수림과 만년설이 쌓인 봉우리들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내 눈에는 그 모든 자연물이 거대한 안테나로 보였다. 구종족이 인류를 위해 수천 년간 설치해둔 천연의 방어막들. 밤이 깊어지자 도로는 끊기고 오직 짙은 물 한 개만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조금 저 비행기 창밖으로 보았던 그 오색 찬란한 크리스탈 파편이 떨어진 지점이 나타났다. 그것은 산맥 한가운데 거대한 분화구처럼 구멍을 내고 있었고 그 주위의 나무들은 타버린 것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 결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분화구 중심부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에 놓인 수천 가지 색으로 명멸하는 작은 조각 하나가 공중에 떠 있었다. 내가 손을 뻗자 크리스탈은 내 주파수에 반응하며 웅장한 입자의 노래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찾았구나. 잃어버린 질량의 설계자여. 안개 너머에서 수십 개의 푸른 빗줄기가 나타났다. 칠레의 원주민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중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허공을 유영하고 있었다. 구종족의 최후 파수꾼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나만이 이 뒤틀린 차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멀리 산맥 너머에서 신종족의 약탈적 에너지들이 검은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칠레의 산맥이 아니었다. 인류의 잠재된 힘을 되찾고 우주의 질서를 재편할 최후의 재단이었다. 나는 크리스탈 조각을 움켜쥐었다. 내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오색의 에너지가 안데스의 대지와 공명하며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제9장 안개 속의 안시. 안데스의 차가운 바람을 피해 구종족 파수꾼들이 안내한 곳은 산맥의 깊은 품에 숨겨진 작은 돌집이었다. 거친 외벽과는 달리 집 안은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 엘레나를 만났다. 그녀는 투박한 니트를 입고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르고 있었다. 칠레의 햇살을 머금은 듯한 구릿빛 피부와 깊은 호수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이 거대한 우주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그녀가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을 때 내 안에서 요동치던 힉스 입자의 날카로운 진동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고생 많았어요, 금 기자님. 이제 막 눈을 뜬 파수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리는 공명이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이전에 각성한 먼저 깨어난 자였다. 엘레나는 내 옆에 앉아 차가운 내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온기가 아름다웠다. 신종족의 서늘한 에너지도 구종족의 기계적인 보호막도 줄 수 없는 오직 살아있는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전율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우리는 잠시 모든 전쟁을 잊기로 했다. 그녀는 직접 구운 빵과 신선한 치즈를 내어주었고 우리는 창밖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서울에서 겪었던 지독한 마감 업무, 그녀가 이곳 산촌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은하수 전체의 에너지보다 더 밀도 높은 행복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엘레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의 진짜 힘은 입자를 굴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내일의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자체죠. 그들은 평생을 살아도 이 소박한 빵 한 조각의 맛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우주에서 보았던 그 어떤 크리스탈 무기보다 강인한 생명의 박동이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거창한 우주의 질서가 아니라 엘레나의 웃음소리와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저녁 식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신종족의 검은 구름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엘레나의 손을 잡은 내 안의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주파수가 마침내 고차원의 힘을 완벽하게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곧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 좋아요. 우르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